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과 관련해서 세금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할 거였고 나중에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정작 자꾸 변하는 세법 때문에 지금 세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현재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정말 세금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과 관련된 세금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의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한번 각각의 세금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내 주식 세금인데요.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상장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원청징수 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는 거래세율이 인하되고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대신해서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소액 주주에게도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증권거래세는 비상장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매도자는 신고기간 내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은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즉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무조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플러스던 마이너스던 내야 하는 단타 투자자들이나 잦은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생각보다 세금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당 소득세입니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해서 매년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의 지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부르면서 배당 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분기마다 1년에 4번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이 해당됩니다. 배당 소득세율은 배당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고 만약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6에서 42%의 종합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배당 소득세 15.4%를 적용하여 15만 4천 원을 제외한 84만 6천 원을 수령하게 되고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다른 근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쉽게 매도할 때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소액주주에게는 부과되지 않았고 대주주에게만 20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했고 이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의 경우는 2% 이상이거나 종목별로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은 무조건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 22% 세금을 부과받았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사실상 비과세여서 세금 면에서 유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세금 때문에 국내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금을 22% 내더라도 수익률이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답이라며 미국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2020년 12월 2일에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양도소득을 비롯한 모든 금융상품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 장기 투자를 통해서 매도 시점에 큰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할 경우의 시기에는 주식의 자산은 대부분 3억 원은 넘어갈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세금 문제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 매력이 있었던 것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 2023년에 추진하는 법이 시행된다면 이제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내든 미국이든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게 될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대로 법이 진행되면 국내 주식보다는 세계에 자금이 몰려들어 항상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는 미국의 대형 우량주들의 투자가 훨씬 매력적이게 되지 않을까 판단 중입니다. 나중에는 국내 주식의 비중보단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이고 대부분의 국내의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 기업, 즉 미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서 미국이 돈을 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이 하루빨리 어리석은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이득을 보는 방침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한 방향으로 바뀌길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왜 정부에서 국내 주식 하지 말고 미국 주식 하라고 떠미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소득 세율에 따라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세금이 정말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4년에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했었는데 2013년에 기준금액을 2천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합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6에서 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이하는 38%, 3억 초과해서 5억 이하는 40%, 마지막으로 5억 초과 시에는 42%가 적용받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10억을 매도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의 세금을 부과받아서 4억 2천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니까 5억 8천만 원만 받게 된다고 이해했는데 이러면 정말 어마무시한 세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의 세금으로 절반을 가져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일반 서민 개인 투자자가 10억까지 불리는 데는 드는 시간은 보통 10년은 넘어갈 텐데 그 노력의 반이라는 금액을 한순간에 나라에서 가져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 부자들이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미국은 250만 원 비과세를 제외하고 무조건 22%만 가져간다면 우리나라는 내가 가진 게 많고 노력해서 얻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최대 42%를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수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조금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봤는데요. ETF의 경우에는 ETF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ETF의 유형에 따라서 매도 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안 하고 배당 소득세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ETF의 유형이 국내 시장지수나 국내 업종, 테마일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없다고 하고 하지만 ETF의 유형이 국내 파생이나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기타일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타이거 탑10 ETF를 보면 유형이 국내 주식형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국내가 아닌 미국 나스닥의 상위 기술주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ETF인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나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와 같은 경우에는 ETF의 유형이 해외 주식형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ETF와 같은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서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니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ETF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잘 살펴보시고 세금과 관련된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현행보다는 2023년에 변경된다는 세법인 금융투자소득과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건데요. 과세 표준액을 3억 원으로 낮춘 이유는 기존 대주주의 기준은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이를 3억 원으로 낮춰서 소액 주주에게도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뜻이고 이는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기존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장기 투자에 더 유리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최대 22% 내면서 국내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줘서 수익률 또한 좋았던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역시 사라진다는 것 같은데요. 모든 금융 상품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ETF든 전부 다 묶어서 차익 실현을 했을 때 3억 이하면 20%의 세금을 3억 이상이면 25%의 세금을 가져가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냥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변경되는 세법에 적용되게 만들 테니까 더 많은 세금을 가져다 내라고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고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저도 따로 틈틈이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라 지금 당장은 상관없게 생각한 이유는 세법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국내는 지금 일반 서민들을 위한 세법으로 변경되기보다는 일반 서민들에게 더욱 불리한 세법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인데요. 이 상태로라면 내년인 2022년도에는 1인당 갚아야 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정부는 감당하려 할까요? 바로 세금이죠. 주식시장이든 어디든 간에 모조리 세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인데 나랏빚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국가 채무의 규모가 심각해지는 수준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의 일반 서민들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함께 은행의 예금과 적금으로는 더더욱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당연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한 분산 투자로 우량주에게 장기 투자해서 최대한 재산을 불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내가 매도를 할 시기에 과연 세법이 지금보다도 유리해질지 더욱 어려워질지는 당연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세금은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당하지 못하게 세금만을 올려가면서 일반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참 걱정이 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고 보니 왜 그동안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피하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요. 세금과 관련해서 너무 만만하게 봤었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세금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우리들을 괴롭힐 법들이 많이 나타나려고 할 텐데요. 그럴 땐 국민들이 단합해서 잘 이겨낼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저 또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서 항상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는데 참고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